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대시,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금 그 달러 대 원화 차트랑 이제 관련된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예, 제가 오늘 비트코인 그 추세선을 약간 다르게 그려봤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8년도 초 하락장 시작했던 그때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락세경을 크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이때 고점 있는 라인하고요, 저점 이어서 이렇게 그려보면 하락세경, 큰 하락세경 패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이 하락세경 뭐 꼭 시점까지 가지 않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중간에 돌파를 할 겁니다. 돌파할 건데 어디서 이제 그럼 돌파할 거냐? 뭐 여기서 또 횡보하다가 맞고 떨어져서 다시 또 이 하락세경 아래까지 내려가고 또 횡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제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200주 이동평균선을 살짝 단기간에 이탈하고 다시 그 주봉상 마무리,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길게 단 상태에서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작년 저점이었던 이 3,200달러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때 아래 꼬리를 길게 내려서 바로 찍어주고 이 지금 빨간색 추세 라인을 찍고 저는 반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확률보다는 저는 여전히 이제 여기서 돌아서 나갈 거다라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미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많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리플하고요. BTC 마켓에서 리플, 그 다음에 웨이브, 트론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지금 이제 BNB까지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관련된 기사가 또 나왔어요. 제가 그 기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블록미디어 기사인데, 비트코인 따돌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먼저 돌파한 4개 주요 암호화폐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아마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대형 알트코인들이 먼저 일단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 대형 알트코인에서 BTC 마켓 전고점을 넘어가주는 종목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BNB를 체크를 안 했는데 BNB가 아마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시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코인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라이트코인과 바이낸스 코인 등 일부 주요 알트코인들이 기술적 지표에서도 비트코인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암호화폐 가운데 현재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 기준으로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그러니까 달러 시장, BTC 시장 두 시장 모두 이제 넘은 거, 200일 이동평균 위에서 넘어 있는 코인들은 라이트코인, BNB, 트론, 그리고 이제 메이커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이 메이커까지 4개라고 이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BTC 마켓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리플도 포함되고, 시총을 30위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이제 웨이브도 포함돼요. 웨이브가 20위 안까지 들어왔다가 지금 좀 빠지면서 다시 이제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이제 대표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아직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 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알트코인들이 이미 먼저 어떻게 보면 좋은 알트코인들은 이미 시장에서 선 반영돼서 이미 이 상승장을 가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저는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큰 하락세경 패턴에서 지금 보시면 이 갈색이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200일 이동평균선과 이 하락세경 패턴에서 이 추세 라인,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이 이제 공교롭게도 겹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200달러를 일단은 지금 120일 이평선은 돌파가 됐어요. 어찌됐든 뭐 시장에서 강하게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일단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가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 고점
라인을 터치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그와 같은 패턴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요. 깨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옆으로 누워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뭐 어느 타이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4,200달러를 터치를 시도를 하고 그 이후에 한번 뭐 눌러주고요. 눌러준다거나 눌러주더라도 이제 짧게 조정받고 그 이후에 이제 넘어가 주면서 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빨간색 추세 라인과 이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한 차례 더 맞고 쉬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저항 라인이 여기 지금 보시면 4,500달러, 4,486달러거든요. 이 4,500달러 라인이 이때 지지를 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지받고 여기 저항 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과 겹쳐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4월 5일쯤에 이 추세대로 내려왔을 때 2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요. 그때 맞물려서 이 4,500달러 라인을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시 크게 봐서요. 이 하락세경 패턴을 4월 지난번에 이제 송기봉 님이 4월 6일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거대로 이제 이 200일 이동평균선 내려오는 각도랑 같이 겹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5일, 6일쯤 해서 6일쯤 해서 터치를 하고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할 것이냐 여기서 눌러줄 거냐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고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봉상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돌파 이후에 저는 이 5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50주 이동평균선까지 터치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눌러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의견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20주 이동평균선을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을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으로 바꿔놨거든요.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 3월달 안에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 주게 되면 그때는 시장 그 시나리오 자체가 2015년 패턴이 아니라 2015년 패턴보다 3개월 압축된 그런 흐름으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2015년에 이렇게 연말이 돼서야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 이어갔던 그러니까 지금 자리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제 6,000달러 넘어가는 그 흐름이 연말이 돼서야 나올 텐데 2015년 패턴으로 간다면요. 만약에 이제 3월 안에 20주 이동평균선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것보다는 좀 더 빠른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 이제 경제적인 이슈까지 맞물린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트코인을 잠깐만요. 예, 대시를 먼저 볼게요. 예, 대시를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하고 이렇게 크게 삼각 수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큰 삼각 수렴을 이때 돌파했어요. 물론 여기 이제 하락 쇠경 패턴도 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하락 쇠경 패턴도 있는데 이제 제가 그건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삼각 수렴을 돌파를 했어요. 이때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눌러줬는데 이때 저항 라인이었던 0.02 라인 제가 이 0.02 라인을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넘어가 준 이후에 0.02 라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파하고 눌러준 이 패턴이 그 스텔라루멘도 그렇고요. 지금 비슷한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텔라루멘도 그렇고 지금 대시도 그렇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BSV도 비슷해요. BSV도 이렇게 돌파 이후에 삼각수렴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서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주고 다시 삼각수렴에서 돌파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됐고 그 이후에 지금 대시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0.023 라인이 이때 지지를 받았고 이때 이렇게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저항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고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과 맞물렸어요. 그래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 맞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15일 이동평균선 닿든가
아니면 닿기 전에 저는 이걸 넘어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0.023 라인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대시도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라이트코인이 이 라인 돌파하면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 수 있다. 그래서 대시도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다음 이제 스텔라 루멘을 볼 건데, 스텔라 루멘 보시면 스텔라 루멘도 비슷해요. 대시랑 약간의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비슷합니다. 보시면 스텔라 루멘도 이렇게 하락 쇄경 패턴 돌파하고 제가 보시면 이렇게 4시간 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4시간 봉으로 바꿔보면 제가 이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돌파를 하고 여기서 삼각 수렴을 했고요. 삼각 수렴하고 보시면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이 2100사토시를 깨지 않으면서 삼각 수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돌파하고 다시 눌렀죠. 눌러준 이후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때 스텔라 루멘은 완전 역배열 됐을 때 15일 이동평균선 위로만 올라가주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역배열돼서 완전 역배열됐고 15일 이동평균선 위에만 안착해주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안착한 이후에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지금 현재는 120일 이평선하고 이 라인이 또 이렇게 이때 지지를 받고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지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2900사토시. 이 2900사토시가 또 이제 121선과 겹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넘어가 주긴 힘듭니다. 바로 넘어가 주긴 힘들고, 만약에 뭐 강하다라고 하고 뭐 어떤 이슈에 맞물린다라고 하면 넘어가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일단 봤을 때는 여기서는 한번 쉬어야 된다라고 하면, 한번 뭐 제가 지난번에 뭐였죠? 트론이 이렇게 장기 평선 맞고 쉬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바로 돌파해서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물론 그때처럼 또 트론처럼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쉬어줘야 된다. 언제까지 쉬어주냐면 여기서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오는 기간까지 쉬든지, 만약에 좀 더 많이 쉰다라고 하면 지금 이 50일 이동평균선 있는 라인까지 눌러줄 수도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눌러준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이 라인 아마 2900사토시를 넘어가고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인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항은 보시면 이때 이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의 거의 평균값 라인이 3500사토시예요. 이 3500사토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거의 중심값입니다. 그래서 이 3500사토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거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3500사토시, 만약에 이 라인까지 뚫린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420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쉬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 흐름을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흐름 자체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대시랑 스텔라 루멘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대시도 맞고 좀 쉬어줄 거고요. 지금 200일선, 대시는 이제 200일선인 거고, 스텔라 루멘은 지금 이제 121선인 겁니다. 이 뭐 약간의 어떤 정도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제 모양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볼 건데, 비트코인 캐시는 보시면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보세요. 그럼 이제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냐? 비트코인 캐시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가장,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호하는 게 다를 건데, 나는 기다리는 거 못 기다리고 바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 돈이 쉬는 꼴을 못 보겠다라는 분들은 사실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지금 돌파하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기다리더라도 싸서 좀 안전하게 안전한 가격대에서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며칠 더 기다린다고 하더라도요, 비트코인 캐시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락세경을 넘어갔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넘어갔죠. 이렇게 옆으로 그냥 쉬어주면서 넘어갔습니다. 눌러서 넘어갔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어요. 삼각 수렴을 했고, 삼각 수렴을 지금 이제 넘어갔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또 넘어갔어요.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이때 하루 이제 돌파해서 거래량 약간 실렸네요. 이때 실리면서 돌파는 해놓고, 그 다음에 윗골이 길게 달린 상태에서 그 다음날 옆으로 누우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위치가, 이 비트코인 캐시 위치가 어떤 위치냐, 지금 이런 위치인 겁니다. 이런 위치. 스텔라 루멘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위치. 그러면 언제 튀어 올라갈지 모르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대시로 친다라고 하면, 대시는 이제 여기서 옆으로 누워주고 돌파가 된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뭐 여기서 열흘을 쉴지, 하루 쉬고 올라갈지, 아니면 뭐 3일 쉬고 올라갈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뭐 한 달도 쉴 수 있는 겁니다. 더 쉰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제 됐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이제 이 0.05 라인, 0.05 라인이 작년 저점 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와서 여기서는 이제 한 차례 이제는 쉬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차례 이제 저항 맞고 쉬어준다라고 하면 쉬어주더라도 근데 이제 저는 비트코인 캐시는 좀 짧게 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한번 올라갈 때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짧은 조정을 받고 다시 넘어가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트코인들 세 가지 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 2019년도 말 가격 이제 예상을 해달라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거는 지금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 자체가 보시면 다른 알트코인들하고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상승 채널을 만들다가 하락 채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 채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 그 상승 채널 각도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가격 예측을 채널을 그려서 장기 가격 예측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오스랑 어떻게 보면 패턴이 비슷한데, 이오스는 이렇게 상승하다가 하락 채널을 만들고 지금 하락 채널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해서 다시 상승 채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오스 같은 경우는 가격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좀 더 지켜본 이후에 이 지금 하락 채널, 여기 보시면 이 하락 채널을 완전히 넘어가 준 후에 그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저점 라인이 낮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드포크 되면서 낮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기 가격 예측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세가 잡히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볼게요. 일단 암호화폐 이제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선이 암호화폐 시장 저점 도달했다. 그리고 약세장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미디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은 밝다며 현재 암호화폐 가격은 절대적인 저점에 도달했으며 약세장은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트론의 시가총액에 대한 생각을 묻는 MC 질문에 트론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나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다라고 일단 시치미를 뗐습니다. 시가총액은 그저 비즈니스의 표면만을 말할 뿐이다. 라고 답했답니다. 굉장히 약간 전형적인 어떤 교과서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또 그는 비트코인은 기술의 일종으로 비즈니스 기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비트코인이 만든 시장은 젊은 세대에게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연령층을 확인해 보면 30, 40대가 가장 많거든요. 물론 50대, 60대 분도 계시고 10대 분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0대 분이 조금 있는데, 아마 저는 이제 20대 분들한테는 만약에 지금 이 시장이 20대 나이에 이런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 그 닷컴 버블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그런 기회를 20대를 잡고 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분들이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고 이 시장에 진짜 뭐 큰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뭐 알바를 해서 알바해서 요즘에 이제 시급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알바해서 번 돈을 뭐 예를 들어서 물론 개인적인 어떤 여가 활동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데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투자를 하면 다른 자기 같은 나이대 친구들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는 부러워요. 예. 그리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테더 준비금 관련 조건 바꿔치기 의혹에서 제가 계속 염려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 그 공식 웹사이트에서 테더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이 기존의 내용과 불일치한다며 준비금 관련 조건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미디어에 따르면 앞서 테더 공식 사이트에서 설명한 모든 테더는 테더사가 보유한 달러 자산에 의해 완전히 뒷받침된다. 그러니까 1대1로 패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설명이 있었지만 현재는 어떻게 바꿨냐면, 모든 테더는 테더사가 보유한 준비금에 의해 완전히 뒷받침된다.
내용으로 이제 바뀐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더가 자칭하는 준비금은 전통 통화와 현금 등가물을 포함하며 때때로 제3자에게 대출한 자산과 미수채권 및 제휴 독립체의 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테더는 달러 지급 능력 및 준비금 미달 등 논란과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바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와이스 레이팅스는 테더사의 달러 보유량 확인을 위해 공식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이 부분이고,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렇게 각 뭐 은행 아니면 각 거래소 아니면 뭐 각 증권사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을 각 기관들이 다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야 우리가 어차피 이것도 돈 찍어낸 거니까 그냥 지급 준비를만 갖추고 이거 한 번에 뭐 다 돈 찾을 일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뭐 대출을 해줬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거 이제 미사님이 지난번에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야 뭐 쟤네만 하냐 우리도 하자 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찍어내지면서 거의 화폐 가치가 급격히 이제 0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플 관련된 좋은 기사인데, 리플 포르테 블록체인 게임 확산 레이스가 본격 가세됐다 라는 기사고요. 세계 랭킹 암호화폐인 랭킹 3위, 이거 2위였는데요. 예, 암호화폐인 XRP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리플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투자 레이스에 뛰어들었다라고 해서 게임 확산, 블록체인 게임 확산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고 그 돈을 이제 리플사가 다 지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조성된 펀드는 포르테 플랫폼 기술 운영 및 게임 산업 내 블록체인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해 리플과 공동으로 설계한 오픈소스 솔루션에 사용될 것이라고 이제 양사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테 플랫폼은 글자 크기 좀 더 키우도록 할게요. 포르테 플랫폼은 개발자들이 게임에 블록체인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플레이어들의 게임 참여도를 높이고 현금 결제를 증가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포르테가 운영하는 초기 자금은 일간 활성 사용자 5만 명 이상의 게임 경지를 운영하는 게임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포르테가 이제 이 자금, 리플사가 지원한 자금을 가지고 포르테가 5만 명 이상 게임이 돌아가는 그런 게임 개발자한테 이걸 지원해주고 자금을 지원해서 이걸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규 게임 개발 및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게임 개발자들도 이런 이 1억 달러 펀딩된 이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포르테의 기술 스펙에는 리플과의 협력으로 만든 결과물도 포함한다. 리플 XRP 오픈소스 인터레저 프로토콜 및 컨테이너 기반 호스팅 솔루션 코디우스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이제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XRP 기술이 들어간다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서 포르테 개발팀에는 지금 카밤하고 유니티 및 또 이제 가라지 게임스가 있는데, 이 유니티는 제가 보니까 이 유니티가 포켓몬 그 엔진을 만든 그 회사입니다. 예. 보면 이제 포켓몬고가 그 이제 AR, VR 강자해서 포켓몬고 엔진 공급을 유니티가 했다. 그래서 2천억 투자 유치를 했다는 기사가 이게 2016년 기사인데, 그래서 유니티 테크놀로지가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사업 확대를 위해 이렇게 약 2천억 원의 투자를 한 번에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이제 회사 출신들 개발자들한테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현실 세계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VR을 끼고 가상 세계에서 일을 하고 가상 세계에서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돌아가는 어떤 게임에 지금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해주는 그 안에서 어떤 리플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연동이 되고 돌아간다고 하면 이게 이제 XRP가 거기서 쓰일 수도 있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XRP 가격에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리플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송금 관련된 이 부분만 해당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리플이 송금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게임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큰 게임 시장도 어떻게 보면 리플이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돈들까지 리플이 다 장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기사를 말씀드리면,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영국 브렉시트, 관련돼서 브렉시트가 이제 합의안, 부결이 됐잖아요. 부결이 됐고, 연기에 대해서 이걸 노딜로 갈 거냐. 근데 이제 노딜도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3일에는 노딜 브렉시트안도 거부를 했습니다. 4표 차로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고, 그러면 이제 이 브렉시트를 연기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표결을 진행을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또 이게 부결이 되면 또 노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결이 된다고 하면 연기를 하기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연기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고, 연기를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라, EU에서 보시면 EU의 27개 회원국 정상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영국에서 우리 연기할게. 예를 들어서 뭐 단기,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아니면 또 장기, 뭐 6개월, 1년 이렇게 연기를 하기로 하고, 이걸 이제 EU에 넘겼을 때 EU가 야 우리 싫어, 연기 안 받아줄 거야 하면, 그럼 또 노딜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EU에서 오케이를 해주면 그럼 이제 연기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그래서 한 번에 또 표결이 남았고, 그 연기 여부 표결에서 만약에 또 가결이 되면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연기 여부 표결에서, 잠깐만요, 말하다가 지금 갑자기 제가 헷갈렸는데, EU의 27개 회원국 정상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13일에는 노딜 브렉시트안도 거부가 됐고, 14일에 브렉시트 시점 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그래서 연기 여부에 이제 가결이 되면 연기 여부를 하는 거고요. 부결이 되면 노딜로 가는 겁니다. 부결이 됐을 때 14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하겠죠. 다시 표결을 해서 이게 부결이 되면 노딜로 가는 거고, 가결이 되면 EU에 다시 공을 넘겨서 EU가 연기를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그게 이제 결정을 된다.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헷갈리게 말을 한 것 같아서.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기사인데요. 일단 제가 이 우리나라 이제 원화 차트를 이제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는데, 일단 이 원화 차트가 굉장히 좀 약간 위험한 자리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가 엊그저께 잠깐만요. 오늘 기사입니다. 3월 14일자 IMF 역풍 언급은 경제위기 경고 아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오늘 나온 기사고요. IMF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엊그저께 나온 기사로 알고 있는데, 3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보시면 3월 12일 날 나오고 3월 13일 날 다시 나왔는데, 한국 경제 역풍 직면, IMF 이례적으로 이제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IMF에서 지금 보시면 그 매년 회원국의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서 연례 협의단을 파견하는 IMF의 올해 연례 협의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며, 최소 9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강한 부양 조치를 권고했다. 돈을 풀으라는 겁니다. 지금 돈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풀으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제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해줬고,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또 돈을 풀면 주식시장 좋아지는 거 아니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을 풀었을 때 주식시장 좋아지는 건,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럼 돈을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측면에서 돈을 푸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제 효과가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제 주식장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꺾여서 내려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장도 제가 지난번에 한국 코스피 차트 말씀드렸을 때 지금 자리가 좀 위험한 자리다 일단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번에 1980 지수가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단기간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IMF에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얘기한 거고, 이렇게 IMF에서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한 적이 없답니다. 강하게 보시면 사실 IMF는 이전에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잠재 성장률 둔화 등의 성장 제약 요인임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하지만 역풍이라는 강한 뉘앙스의 단어까지 보고서에 명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IMF는 지난해 연례 협의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를 중장기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꼬집는 정도에 그쳤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 IMF에서 한 역풍 이거 경제적 위기 경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시면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이 한국에 이렇게 역풍을 맞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우리 위험한 상황이냐? 저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아니다. 위험한 상황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충분히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야, 우리나라 좋고 중국 주식시장도 좋으니까 지금 짧은 조정이니까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니까 주식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2008년도 그때도 똑같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0포인트 찍고 2080 찍고 1950포인트까지 빠진 다음에 다시 1990 올라오니까 이때 다시 조정받을 때 야, 다시 들어가야 된다. 안 깨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그때 무너지고 그냥 깨져버렸거든요. 저는 지금 위치가 딱 그때랑 똑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2008년도 6월 하고요. 5월, 6월과 똑같은. 지금도 주식 투자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유튜버분, 그 굉장히 경제 유튜버인데, 굉장히 구독자분도 많은 유튜버분이에요. 근데 그분 댓글들 보면, 주식이 이제 뭐 사겠다, 매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고 굉장히 제가 우려가 됐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영향력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분 의견을 따라가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위치로 보이는데 이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미 배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추세가 내려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 조정, 20% 조정 받으면 계속 이제 물타기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아마 이제 나중에 손절은 뭐 50% 이상, 그때 빠졌을 때 저는 손절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버리지 쓴 사람들은 더 빨리 나오겠지만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IMF의 권고는 이례적이지도 경고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분 의견이니까 저 존중을 합니다. 이 최 교수님은 IMF가 쓴 역풍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역풍의 정확한 의미는 근데 이런 건 이제 말 갖다 붙이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지금 그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좋아졌느냐, 작년 4분기 좋아졌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면 저는 무조건 꺾이는데, 주식시장은 저는 선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1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에 뭔가 저는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까 이제 IMF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뭔가 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예 미리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최 교수는 외환 보유액도 많고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되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좋은 독일의 경우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6%, 우리나라는 3.1%라는 설명을 덧붙였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야, 독일도 0.6%인데 우린 3.1%면 우린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독일이 그 정도로 안 좋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세계 글로벌로 다 엮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로존이 붕괴됐다라고 했을 때, 유로존이 붕괴되면 우리나라는 뭐 그냥 버틸 수 있느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유로존 붕괴되면 당연히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기사도 이제 어찌됐든 이 기사의 내용과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인 겁니다. 역풍, 언급은 경제 위기 경고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경고가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 이제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 그 달러 대 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이 초록색 선으로 표현된 이 두 라인이 있잖아요. 지금 이 상승 채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지금 달러 대 원화입니다. 분자에 달러가 있고 분모에 원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원화가 달러보다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달러가 1,000원 밑에 있을 때는 원화가 강세인 거고요. 1달러가 2,000원까지 가면 원화가 약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삼각수렴, 굉장히 오래된 삼각수렴이, 물론 이때도 보시면 삼각수렴 돌파하고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이때 이게 14년도 15년도인데,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주가도 상승을 했죠. 그런데 보시면 이번에 어찌됐든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으면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또 돌파되고 이렇게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네.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때처럼요.
이때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던 것처럼 이 라인을 돌파하고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눌러주고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기간이 경기 침체가 오는 기간이 이렇게 됐을 때는 1, 2년 뒤로 이제 연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돌파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 추세 라인이 돌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돌파가 됐거든요. 어제 오늘 해서 지금 이게 주봉인데 돌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면 보세요. 예. 이때 IMF 때 그 IMF가 왔을 때 이때 우리나라 원화 차트가 이렇게 돌파가 되고요. 돌파가 된 후에 이때는 돌파 이후에 이렇게 눌러주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이때 96년도 7년도에 보시면 이렇게 돌파되고 그냥 뭐 쉬지 않고 날라가고 잠깐 조정받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 이게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조정이 뭐 이렇게 조정이 지금 이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아까 97년도처럼 여기서 그냥 일단 뚫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돼서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잠깐 쉬어주는 척 하다가 그냥 돌파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때는 경제 위기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빨리 올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삼각수렴 끝자락에서 이게 돌파되기 전이었어요. 이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돌파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돌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왔다. 구간에 왔고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도 위험한 구간이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 1980포인트 코스피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봤을 때요. 지금 이게 여기가 이제 보시면 역회된 숄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일단 여기 돌파가 됐어요. 지금 돌파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1980포인트가 깨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때 역회된 숄더의 모습을 완성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깨지는 순간 같이 이렇게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진짜 1980포인트가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식시장에 만약에 혹시 계신 분들은 최대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아직까지도 이제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미련을 갖고 정리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은 그 라인이 깨지는 순간 뭐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깨진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반등하면 그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그리고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